가장 제가 저의 철학과 열정이 담겨진 공약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그만 문을 좀 떼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을 때 마이크 아니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마이크 안 돼도 될 것 같고 송영 좀 전적으로 얘기하시고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 후보님께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질문을 받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기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좀 더 이제 오세훈 후보랑 격차가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어떤 것을 보시고 그리고 향후 선거 전략에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정책을 잘 보여주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를 썼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거창한 포장지로 딱 선물 상자를 받아서 포장지를 풀고 나면 내용물이 아주 너무나 좀 적어서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세빛분봉성, 디자인 소하면서 그런 거칠의 행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의 내용을 챙기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강남이 물에 잠기고 광화문이 물에 잠기고 동부간호수로가 물에 잠기고 오세이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자연재 우면산 사과대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 송영길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내용 두 가지 23만 원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만 원 중에 15만 원을 분양형 주택으로 전환하면 평생 임대만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생기잖아요. 임대에서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임대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평생 집을 가질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야겠다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을 살 권리를 나한테 부여해주면 임차에서 살더라도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고 10년 뒤에 내 집이 생겨 목표가 보이니까 조금씩 돈을 저축해 가면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집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되면 저축할 희망도 동기도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저축해봤자 집값이 2배로 뛰는데 무슨 저축할 동기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집값이 만약에 2배로 뛰면 LTV 50%라도 지금 최초의 분양가격에 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제한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문화적 프로젝트를 당장 지금 오세훈 후보나 저나 막 이야기해도 집이 공급되려면 4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 그림만 그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15만 원 확정 분양가 분양 시스템을 해주게 되면 우리 15만 임차인들한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재원으로 추가 임대차 공급 계획을 20만 원을 살펴주겠다는 거고요. 구룡마을은 대장동 사건도 그거잖아요. 성남시가 돈을 더 개발비용 회수했느냐, 화천대유가 더 가져갔냐 맨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왜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왔냐고 이재명 후보를 대입죄로 고발을 한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이 LCT 사건이나 오봉마을 제주도 같은 데는 민간인이 다 보여 가져가게 되고 공공개발을 반대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인데 저는 이 둘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10원도 안 가져가고 부동산 개발에서도 안 가져가고 SH가 주도해서 전 개발 이익을 블록체인 기법을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누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전 시민에게 돌려주고 투자 기회를 5대5로 나눠서 일반 시민 1000만에게 나눠주면 10조면 1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투자 비용이 총 9조에서 10조니까 5조를 일반 시민 펀드로 조달하고 5조는 SH공사나
교통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면 5조면은 1000만 시민한테 50만 원씩 코인 투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갖고도 이론상 100만 원 추가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일단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코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 효과는 거의 10배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의 효과로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걸 차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청년 세대가 주식도 못하고 부동산도 못해서 암호화폐에 지금 몰려있는 이 20, 30대 청년들에게 건전한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유도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혁명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걸 선도해 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SH공사가 보유한 23만 원 임대주택 중에서 15만 원을 임대부 분양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0% 지분 투자로 10년간 거주하면은 10년 후에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지 프로젝트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을 전환하는 거다 보니까 10년 뒤에는 그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수요 있는 층에 필요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우려가 있는데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15만 원 공약하셨는데 서울에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강남에 몇 호, 강북에 몇 호를 이름이 기도 대략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 쪽이 좀 많고 노원구에 많고 마포구에 많고 성동구에 각 구별로 이것은 발표를 하고 이건 관련된 내용을 일단 15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추가로 훨씬 많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가 목표가 아니라 공공임대는 아주 저소득층 지금 임대 그러니까 보증금 10%도 낼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23만 원 중에 유지하고 임대 보증금 10% 이상을 낼 여력이 있는 15만 원을 우선 전환시키는 거고 그만큼 추가로 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겁니다. 500% 용적률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SH공사 소유는 30년 제한기일이 없어요.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 재건축에서 추가 물량을 공급할 것이고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한 24분대 전 노후된 것은 도시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택배가 이 교외에서 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가지고 물류의 기능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파트가 돈 버는 아파트, 일자리가 생기는 아파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 초기 분양적으로 하면 이제 물품 분양 사실상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 1000만 명 블록체인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1000만 명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 코인 투자 이런 거랑 좀 어떻게 다른 구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 로또 분양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는 분양받은 듯이 로또가 됩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지금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2,900으로 올 거냐 3,800으로 올 거냐 왔다 갔다 허그하고 싸우다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주변에 분양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받는 즉시 로또예요. 이미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로또인데 여기 SH 임차인들은 자기가 임대료 내고 그동안 10년씩 거주한 사람한테 이 정도 페이버를 안 주고 일반 돈 있는 중산층들 현금 부자들의 로또에 대해서는 눈 감은 것은 나는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SH 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과 이 역할은 순환식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빗썸이라든지 지금 또 지금 거래소 유명히 빗썸 말이죠. 업비트 이런 데가 4조 3조씩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 수수료가 엄청난 거 그러니까 별로 실물적 가치 척도가 안 되는 가상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달리 실물 자산으로 바로 현금화되는 안정적인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되는
뭐 근본이제 같은 건 아니지만 근본이제와 지난번에 샤우트라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 체제 때 그 중앙은행장 샤우트가 만든 렌달 마르크처럼 토지 담보부 실물자산 대비 이 마르크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샤우트의 렌달 마르크하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지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되는 이 디지털 자산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가치 안정성이 매우 크고 투기적 요소가 없고 강하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그 상황을 보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개발 이익이 현실화되려면 4년 5년이 걸리잖아요. 오세훈 후보나 저나 동양 개발사 다 그림이에요. 이익이 4년 다 끝나고 나서나 다음 시장 때가 현실화되는 지금 아무 이야기해봤자 어떻게 개발 이익이 현실화됩니까? 바로 제가 시험 내자마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그 개발 이익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바로 현금화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 서울의 젊은이들이 바로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구입하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이 지금 100만 원 배분된다고 하지만 1000만 명의 플랫폼으로 가려면 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확산해서 플랫폼이 강화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소위 플랫폼의 광고 효과만 하더라도 바로 이게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데 훨씬 자산 형성에 기회를 건전하게 우리 전쟁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회의 모든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융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일체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회관의 계단 거주지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주변 사무실로 담배 연기가 유입되어 연수에 따라 n분의 1로 흡연을 분류해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캐피탈 게인의 차익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풀면 10년 동안 이렇게 배분해 2년 근무하면 4천만 1년 도전하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디지털 이 이상 자산 시장이라는 지원부에서 그런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얼로케이션 잘 분배를 할 수가 있고 말씀한 대로 미래 소득을 바로 현금화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분이 질문했는데 오늘 이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획기적인 전환 지점의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과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말합시다. 만약에 그 음마 아파트를 제가 개발하는데 누구나 집을 정형할 수 있다 이만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나를 비판했어요. 전세가에 특강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TV 토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윤석열 정부, 송영길과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다 둘 다 여든 야든 나는 이런 대안을 솔루션을 제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한테 후보님한테 누구나 집 이걸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김수현 정책실장이 대단히 부정적에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지금도 한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것을 했으면 나는 부동산 여기 실패 안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한테 그렇게 설득해도 이해를 못했고 김수현, 김상조 실장한테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해도 내가 월부 책장사 취급을 받고 내가 거절되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을 설명을 쭉 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께서 유영민 실장님한테 송영길 대표가 하던 이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선거 때 기억이 나신가? 그때 강조했던 거니까 꼭 살펴봐 주세요. 유영민 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드디어 유영민 실장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뒤늦게 확정, 소위 누구나 집에 일한 형태인 확정 분양가형 공공지원 분양형 임대주택 사업이 한 10,000세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주로 시흥, 안산, 인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초기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집값이 뛰어도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확정 분양가로 이미 그때 시작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테이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게 8년 의무 임대 기간 끝나고 시가 분양인데 한 4년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의무 임대 기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4년 뒤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2배, 3배로 뛴 분양가를 내고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10년 살다, 8년 살다. 그 다음에 LH가 하는 10년 임대 후 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대선 때 다 나한테 찾아왔어요. 누구나 좀 이렇게 해주면 전부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 근데 지지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집권해서는 시가 분양이 아니라 확정 분양가로 다 전환시켰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LA 우리 SH부터 선도적으로 보이면서 분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난해 4.7 보궐선거 이번 대선 사실 우리가 시기했던 이유 중에 가장 부동산 정책인데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소수정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차별화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비고 FTA는 선거 전체가 가장 핵심을 좀 쉽게 그동안 주택단지를 개발을 하면은 사업자한테 초과이익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것은 물론 자산 유동화 코인이죠. 자산 유동화 코인을 그 ABC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모기지 팩트 코인 해가지고 뭐 MBC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 코인은 이게 백업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백업 자산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가치가. 그러면서 투자이익이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